자, HLB에겐 엄청 호재일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나노젠. 자, 나노코박스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떴고, 이렇게 보시면. 관련 기사, 중요한 기사들은 자, 동영상 설명란에 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시간이 지나도 항체가 금방 생산된다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mRNA 관련주들 제가 이 영상 찍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전 영상에서 바로 올려드렸으니까 역시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NA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좋은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mRNA 방식이 건 좋다는 얘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 철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나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사업 철수를 할지 안 할지 우리 뭐라 검토죠. 그러니까 항상 뉴스는 참조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참조. 그러고 이 뉴스가 과연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업 철수한 백신은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공백이 생기는 공간을 화이자 모더나도 잘 충분히 더 좋은 수익. 그러니까 mRNA 관련들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금방 이 나노젠 나노컵박사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등재가 됐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업을 철수하면서 화이자, 모더나, 스푸트니크 V 그리고 얀센, 나노전의 나노코박스까지도 저랑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진짜 철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또 철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글로벌 최다호가 백신이었죠. 백신으로 255 돈방석이 앉은 세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협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카 우리나라의 아스트라 2차 접종이 50세미만의 부작용이 높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었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이 한국 주력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도 좀 외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이 백신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은 좀 못난이가 됐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5개월 뒤에는 예방효과 역전이 일어났을 좋은 기사도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조금 막 혼란스럽죠, 백신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래서 이렇든 저렇든 오늘 기사에선 아스트라제네카가 철수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고 제일 큰 기사는 이거죠. 나노젠 나노코박스 WHO 코로나19 후보로 등재가 됐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보고 중요한 전문이라 이거 저희들이 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좀 그래서 자 어쨌거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메인만 살펴보면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이 나노코박스 쪽에 세계보건기구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됐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음,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몇 개 보면, 이렇게, 어, 한국 주력이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백신이 모국인 영국에서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접종 부작용이 조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국에서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영국 정부가 부스터자 접종을 해서, 이 모국 제약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350만 회분을 구입하기로 확정했죠. 자, 그러면서 약간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사업을 철수해야 되나 뭐 이런 검토가 있는가 봐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글로벌 최다 허가 백신이죠. 글로 최대 많은 허가 백신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백신 종류별 연구 개발 현황인데 역시 글로벌 백신 중에 코비드19가 당연히 1등이죠. 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은 국가에 허가받은 거죠. 물론 스푸트니크 V도 만만찮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단연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이 식품의약처, 식약처죠. 이 발간한 2021 상반기 백신 산업 추진 동향지에 따르면 총 121개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스푸트니크 V 관련 국가들이 한 70개국 정도 알고 있죠. 자, 이러니까 세오가 돈 엄청 많이 벌었죠. 자, 백신으로 250억 벌었답니다. 돈방석 안전 아스트라제네카 세오 연봉 1위. 2위보다도 50% 이상 많대요. 자, 엄청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영국의 상근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489배. 근데 접는다고 좀 특이하게 안 접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업 철수 검토, 국내 백신 접종. 아까 이거 차후기 살펴보니까 백신 접종은 큰 차질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 계약 물량 공급은 차질 없고요. 단기간 내 사업 철수 가능성도 작다고 합니다. 반드시 뉴스는 항상 찌라시 정도로 꼭 보세요. 찌라시 정도. 저런 얘기가 있구나. 뭐 영국에서 정확하게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갑자기 저러다가 그런 적 없는데 그건 그만이니까
반드시 꼭 공시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이제 뉴스구나 보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업 철수 검토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백신 공급계획을 바뀌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말씀드렸죠.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최고 많이 벌었고. 자, 세계 최다가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사업 철수 검토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 부작용에 대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스터샷도 영국 자체에서도 미국 화이자 백신이 3,500만 번 계약했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 백신을 좀 신뢰하는 분위기라. 자, 이제 기존 물량 대부분 차질이 없을 걸로 보이고, 이것과 관련한 기사들도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자,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나노코박스가 WHO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등재된 건 상당히 좋은 거고, 기술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좀 인정받는 것 같죠? 정확히 뭐 나와봐야 알지만, 지금 이제 다 3, 4, 3A 이상? 뭐 이거 통과됐고, 지금 이제 나머지 3비상 뭐 이거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음,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거 알고 있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나노젠이 이 제조와 단백질, 아형으로 만든 이 단백질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이용해서 하는 건데, HLB가 아까 말씀드린 H셀, HLB 셀, 이 회사가 이제 이 셀이 이제 세포랑 이제 세포 관련해서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HLB하고는 상당히 잘 연결이 돼 있는 이런 회사가 바로 나노젠이죠. 뭐 글로벌 권리도 다 인수해왔고 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HLB나 이런 HLB 생명과학이나 종목들이 월봉에서 현재 주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특히 제롬 펄 비둘기 발언의 안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거 게시판에 남겨드렸었죠. 자, S&P 나스닥 전부 다 사상 최고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파월 비둘기 발언의 안도,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었죠. 대단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무너졌다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미국 시장 아주 불어 죽겠습니다. 뭐 남주식 너무 불어할 건 없지만, 다우 산업이 0.69%, 나스닥이 1.23% 정도 올랐고, S&P 500도 0.8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 미국 시장 무시 못하죠. 물론 아주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죠. 사실 조금 약오르는 게,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 자꾸 조정받을 때가 많고, 미국 시장 또 떨어진다고 해서 같이 떨어지고, 이럴 때가 조금 짜증나죠. 미국 시장 올라갔으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좀 떨어지면 좋은데, 꼭 미국 시장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못 따라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클럽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69%, 대형주 증시 S&P 500이 0.88%, 나스닥이 1.183.69% 올랐습니다. 파월이 연말 테이퍼링 가능을 하긴 했는데 금리 인상은 아직, 그리고 변수는 델타 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유지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고 설사 이렇게 이 테이퍼링 가능하다고 그래도 시장이 이런 게 있으면 자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를 하나 이렇게 충격을 줄 때 한 방에 주면 이게 확 위험해지죠. 근데 자꾸 조금 시장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자꾸 조금 충격을 주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될 정도면 시장이 그렇게 펀더멘털이 약해지지 않고, 나름 악재도 계속 나오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거꾸로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악재가 되듯이, 시장에서 가장 받아들이는 악재가 바로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이죠. 자꾸 악재가 나오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네,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체력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